자, 교재 이제 중개계약과 부동산 거래정보망 들어갑니다. 교재 142쪽이에요. 중개계약 하나, 정보망 하나 이렇게 지금 출제하고 있는데 중개계약의 개념을 말씀드립니다. 중개계약은 이거죠. 이 토지를 갑이 갖고 있는데 을과 거래하십니다. 이 거래를 A가 소개하네요. 자, 중개계약이거든요. 내 토지 팔아주세요. 알았어요. 내 토지 구해주세요. 알았어요. 이게 중개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개공 사이에 체결되는 중개 의뢰에 관한 합의, 이 부분이죠. 이게 중개계약이에요. 자, 그럼 이게 중개계약인데 후일 갑을 사이에 이 토지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와 같은 계약 체결되죠. 이 계약을 거래계약이라고 할 거예요. 오늘 아무래도 진도가 여기까지 못 나갈 것 같은데 지금 느낌이. 자, 그래서 이 거래계약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고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개공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다. 됐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 법은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제를 두고 있어요. 그럼 일반 중개계약제도는 뭐냐? 이겁니다. 의뢰인 갑이 개업공사 A한테 중개 의뢰했거든요. 옆집 개공 B한테 또 중개 의뢰하고 또 옆집 C한테 의뢰하고 이 중 가장 먼저 거래를 성사시켜준 개공한테 보수를 준 형태. 요집 이렇게 넣는다는 얘기죠. 이게 일반 중개계약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통칙 규정을 22조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문만 충실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색깔 칠해진 부분 조문으로 들어갑니다. 법제 22조. 중개 의뢰인은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업공사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사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생각해 볼까요? 의뢰인은 그러면 일반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업공사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요청할 수 있다라고 했네요. 그럼 이 개공이 이 요청을 승낙을 함으로써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작성할 의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없습니다. 계약 자유원칙상 나는 중개계약서 쓰기 싫거든요. 딴 데가 알아보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대신 문 닫을까 하고는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일단은 작성 의무는 없는 걸로 보여요. 자, 그런데 이제 의뢰인의 요청에 의해서 오케이를 했어요. 그럼 일반인용서를 씁니다. 쓸 때는 요 내용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소재지, 면적 같은 걸 써줍니다.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을 써주는 거예요. 장차 얼마에 거래할 거냐. 나아가 중개 보수도 기재해야 합니다. 보수 분쟁이 많기 때문에 중개계약서를 쓴다면 미리 보수를 정하고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나아가 의뢰인과 개공이 준수할 사항을 써줍니다. 이게 물가 수준으로 돼 있죠? 나중에 그렇게 이제 개혁을 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내려갑니다. 영제 19조로 내려가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는 서식을 정하 이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국장의 밑줄. 권장할 수 있다의 밑줄이에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규칙 제13조가 실려 있죠.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 서식 국토부 장관이 정해놓은 게 있느냐의 문제가 있죠. 그럼 일반적인 서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규칙 결지 제14호 서식으로 정해져 있고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서의 서식 제목이 이렇게 돼 있죠. 서식이란 말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럼 서식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무 시간에 이 서식의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 서식은 정해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까요? 일반 중개계약 서식이 우리 시행규칙에 현재 정해져 있는데 이 서식을 사용할 의무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작성했을지라도 보관할 의무도 없습니다. 왜? 권장 서식이니까. 그죠?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주에 대해서는 우리 법상 개업공사에게 어떠한 의무도 부여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규정을 두고 있느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체결되는 게 뭐라고요? 일반 중개계약이에요. 그래서 통칙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반 중개계약 제도는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문제는 전속 중개계약이에요. 자,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 제도로 넘어갑니다. 143쪽이에요. 그럼 전속은 뭐냐? 전속 중개계약은 이겁니다. 의뢰인 갑이 특정 개업공사 A한테만 중개할 권한을 부여하고 이 개공이 승낙을 함으로써 체결되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 23조에 선진적인 제도로서 전속계약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실생활에 전속이란 말 들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모 선수가 어디 구단과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이 선수는 다른 구단과 계약을 못하죠. 그렇듯이 우리도 의뢰인이 한 중개업소에만 물건을 내놓는 거예요. 이게 전속 중개약조다. 이게. 그래서 우리 법 23조에 그렇게 돼 있죠. 넘어갑니다. 그러면 교재 144쪽에 지금 나와 있는데 중개 의뢰인은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죠. 의뢰인이 그렇습니다. 나는 여기만 물건 내놓습니다. 딴 데 안 갑니다. 책임지고 서비스 잘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전속 요청에 대하여 개공이 승낙을 함으로써 전속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겠는가를 봐야 되죠. 체결의 의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시 없다. 꼭 물건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죠. 나는 해외여행 가야 되니까 딴 데 가 알아보세요. 문 닫을 각오는 하셔야 되죠. 그래서 전속의 체결의 의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만약에 개공이 오케이 했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책임 있는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케이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 법은 개공을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죠? 아니, 우리 법이 어떻게 하면 개공을 올갈매까 하고 있는 법이에요, 지금.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뢰인 피해 방지를 해서 전속을 체결한 개공께서는 의무를 부담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속 개공의 의무 5가지가 이겁니다. 그러면 전속을 체결한 개공께서는 먼저 전속 중개약 서식이 있거든요. 이 서식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 그러니까 이건 전속 계약서 작성의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그 서식이 있는데 그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전속 계약 작성했잖아요. 그럼 이거 보관도 하셔야 돼요. 이 보관을 보존이라고 표현했는데 3년 보존하셔야 돼요. 전속 계약서는 3년 보존한다. 우리 서류 보존이 첫 번째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서류 보존,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이에요. 보관하셔야 되고, 근데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가 없었죠?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물건을 개공이 혼자 받았으니까 빨리 거래를 시키라고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하게 돼 있어요. 정보 공개 의무가 세 번째. 다만 중개 의뢰인이 중개사물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비공개를 특별히 요청했잖아요. 그럼 공개 금지입니다. 어떤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할 때는 짐작되시죠? 누가 비공개를 요청할 것 같아요? 의뢰인 중에 연예인. 그렇죠. 연예인. 또 그렇죠. 정치인이나 연예인은 공개를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자, 그래서 비공개 요청이 있다면 절대 공개 금지입니다. 근데 아무 얘기 없다면 공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가만히 있다면 공개해야 돼요. 그럼 며칠 내야 되냐면 전속 중개계약 후 7일 내에 공개합니다. 며칠이요? 7일. 7일이 또 등장했어요. 공인인사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소집 통지 7일, 등록 통지 7일, 인장의 변경록 7일, 그 다음에 여기 전속계약 시 정보 공개 7일, 나중에 7일짜리 통째로 남겨한다고 그랬어요. 자, 7일 내 정보망에 공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개합니다. 그러면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하는데 둘 중에 하나에 공개하면 돼요. 우리 생활정보지 있죠? 여기다만 공개하는 것은 정당한 공개 방법이 아닙니다.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이에요. 이거는. 그럼 정보 공개해줘야 되고, 공개했잖아요? 공개 내용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돼요.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통지. 이런 내용으로 공개 나갔다 하고 통지해주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건 혼자 받았는데 알았다 해놓고 해외여행 가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2주에 1회 이상입니다. 2주에 한 번 이상은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의뢰인에게 통지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한민우 그놈이 왔다 갔는데 아주 성질이 더럽더라 하고 이제 통지를 해줘야 돼요. 이게. 그래서 2주에 한 번 이상은 해줘야 되고요. 확인 설명을 성실하게 이행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전속을 체결한 개공의 의무 5가지가 이거였습니다. 이거였고. 그 전속 중개계약은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유효기간은 우리 교재 뒤쪽에 있는데 유효기간은 당사자 약정에 따르는데 약정이 없다면 3개월 원칙을 합니다. 전속의 유효기간은 약정이 없다면 몇 개월 원칙이라고요? 3개월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되느냐? 공개할 정보의 내용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교재 지금 145쪽에 거기 박스 처리되어 있죠? 공개할 정보의 내용. 찾았습니까? 자, 이 부분 제가 밑줄 칠하는 것만 치세요.
가. 중개사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건축물의 용도, 구조 및 건축료 등 중개사물에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공개 나가야 돼요. 나. 벽면 도배 상태 공개 나가야 되고요. 다. 수도연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승강기 설비, 오폐수, 쓰레기 시설 등의 상태 공개 나가야 돼요. 라. 도로 및 대중교통상의 연계성, 시장학교 등 근접성, 지역 내 입지 요건, 일조, 소음, 진동 등의 환경 조건 나가야 됩니다. 다음. 마.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및 입차권 등 중개사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나가야 되고, 다만 밑줄.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거 밑줄이에요. 그러면 권리자 인적사항은 주소, 성명 등 공개 금지예요. 왜 그랬냐? 이건 사생활 비밀 보호 취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공개 금지입니다. 인적사항 공개는 금지고. 다음 바.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 사항을 공개해줘야 되고. 4. 중개사물의 거래 예정 금액 및 공시지가요. 공시지가의 밑줄. 밑줄 긋고 다만 임대차의 경우는 공시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도 밑줄이에요. 그럼 매매의 경우는 공시가 공개해야 되죠. 근데 임대차의 경우는 공시가를 공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박스 여백에다가 이렇게 메모하세요. 박스 여백에다가 수, 세, 제외라고만 딱 메모만 해놓으세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인지. 수, 세, 제외. 자, 우리가 오늘 지금 제가 확인 설명사항까지 나가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확인 설명사항에서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 있거든요. 이거와 유사해요. 유사한데 확인 설명사항을 암기할 거예요. 암기할 거고 확인 설명사항과 차이가 있는 게 지금 밑줄 친 거 두 가지하고 수, 세가 차이가 있어요. 수가 뭐냐? 중개보수. 제 암기표에서 숫자는 무조건 보수예요. 중개보수. 그 다음에 세는 뭐겠어요? 세금. 확인설명사항에 중개보수와 취득 관련 조세이중 및 세율이 있거든요. 이게 공개할 정보에서는 빠져 있어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 가지 차이다. 권리자 인적사항, 공시지가, 그 다음에 수, 세의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만 딱 메모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됐죠? 그럼 공개할 정보 이 정도만 감 잡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응하는 전속을 체결한 의뢰인이에요. 의뢰인께서도 의무를 부담해요. 그래서 의뢰인의 의무 넘어갑니다. 교재 146쪽에 있죠. 전속중개 의뢰인께서는 어떤 의무를 부담하냐면 크게 위약금 지불의 의무와 소요비용 지불의 의무와 확인설명 의무 이하인데 협조할 의무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지고 있어요. 그럼 위약금은요. 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을 위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주는데 그 위약금은 얼마를 물어주게 돼 있냐면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물어줍니다.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물어주는데 이때 위약의 케이스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전속중개가 유효기한 내 다른 계공한테 의뢰하여 거래했다. 그럼 이거 아니겠습니까? 의뢰인 갑이 A와 전속을 체결했어요. 그럼 이 의뢰인은 다른 개업공사에게 중개 의뢰하면 안 되죠. 근데 전속이란 개념을 배신하고 B한테 또 중개를 의뢰하고 이자가 소개한 상대방 을과 거래해버린 거예요. 그럼 전속이란 개념을 배신했죠. 그러니까 이 갑은 A한테 뭐 물어준다고요? 위약금을 물어줘야 해요. 그 금액은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위약금 물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 위약은 의뢰인 갑이 A와 전속을 체결했거든요. A가 을을 소개했어요. 근데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갑은 10억을 요구했죠. 을은 9억 8천을 주겠대요. 2천만 원의 갭을 못 줄인 거예요. 계약이 결렬됐습니다. 중개사무소 둘이 나왔죠. 골목길 걸어다가 갑이 그랬습니다. 이것도 인연이니 차 한잔하고 합시다. 근데 마침 그 옆에 지하다방이 있었대요. 그래갖고 지하다방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고향 선후배 사이예요. 이거 개공한테 비싼 보수 줄 필요 있느냐? 우리끼리 1,000만 원 양보해서 계약하자 그런 거예요. 해가지고 소개한 상대방과 개공을 따돌렸죠 지금. 따돌리고 9억 9천에 지하다방에서 직거래해버린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위약. 이게 바로 다름 아닌 지하다방 사건입니다. 그래서 전속의 유효기한 내 개공이 소개한 상대방과 개공을 배제하고 직거래해버린 거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위약인데 이때 그럼 갑은 배신했으니 갑한테 뭐 물어주라고요? 위약금을 물어주는 거예요. 중개보수에 해당한 금액을 물어줘요. 이게 두 번째 위약. 자, 그럼 이제 소요비용을 물어줄 경우가 있는데 의뢰인이 소요비용은 개업공사의 지출비용을 물어주는 거예요. 지출비용을 물어주는데
이때 조건이 있어요. 중개보수의 50%미 내에서 지출 비용을 물어줍니다. 주의할 점은 중개보수 50%를 물어주는 게 아니에요. 50%미 내에서 개공이 지출한 비용을 물어준다. 이게 소요비용 지급의 의무인데, 소요비용은 어떤 경우에 지급하냐면요, 이 케이스입니다. 의뢰인 갑이 A와 전속을 체결했어요. 나는 여기만 물건 내놓습니다. 그래갖고 아파트를 여기다만 내놓은 거예요. 전속을 체결하고 백화점을 갔다가 옆집에 사시는 을을 만난 거죠. 같이 쇼핑을 하다가 내 아파트 내놨다 그런 거예요, 갑이. 그러자 을이 그래? 그거 내가 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을이 우연히 만난 상대방이죠, 지금. 그러면 전속중개 의뢰인이 우연히 만난 상대방과 거래했어요. 이건 배신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개공은 적극적인 중개활동을 했을 걸로 생각됩니다. 광고도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지출한 비용만은 물어줘라 이 얘기니까 결국은 그 중개보수 50% 내에서 소요비용을 물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소요비용 지급의 의무인데, 이때 우연히 만난 상대방 이자 있죠. 이자는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이자를 스발상이라고 부릅니다. 절대 세게 발음하면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배신한 거 아니니 소요비용만은 물어줘라 이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정상거래가 됐을 때 갑이 A한테 지급해야 될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스발상과 거래하는 바람에 이때까지 개공이 지출한 비용이 60만 원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럼 얼마까지 물어주면 돼요? 50만 원까지만 물어주면 되죠. 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물어주니까. 그다음에 30만 원 지출했어요. 그럼 얼마 물어주면 돼요? 30만 원 다 물어줘야죠. 그죠? 이게 바로 소요비용 지급의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 의무 이해하는데 의뢰인은 협조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보가 있다. 그럼 이때는 전부 다 고지를 해주란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속계약제도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아주 출제 빈도가 잦은 부분인데, 일반 중개계약과 비교했을 때 일반 중개계약의 경우는 정보 공개 의무가 없었죠. 업무 처리사항 통지 의무도 없죠. 일반의 경우는. 근데 전속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보 공개해야 되고 업무 처리 사항도 통지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을 체결했을 때는 의뢰인이 다른 계공한테 의뢰하여 거래했다라도 위약금 물어줄 일이 없죠. 그 다음에 일반의 경우도 이거는 나타날 수 있어요. 일반 중개계약을 했는데 계공이 손님을 소개했어요. 근데 계공을 따돌리고 몰래 만나 둘이 계약했다. 아주 패 죽이고 싶죠, 그러면. 근데 이런 경우 일반에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름이 틀려요. 전속을 체결한 의뢰인이 따돌리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위약금 물어주는 거예요. 근데 일반을 체결한 의뢰인이었다면 중개보수 내놔야지. 계약 체결의 결정적 기회를 개공했으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반에도 이거 나타날 수가 있는데 부르는 이름이 틀리다는 얘기죠. 전속이라면 위약금이고요. 일반이라면 중개보수 내야 돼요. 금액은 같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스발상과 거래했을 때 일반 중개를 체결했다. 소유비용 물어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속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전속이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전속은 뭐 개공한테 유리한 제도다. 물건 혼자 받았으니까. 그러는데 이건 개공한테만 유리한 제도가 아니에요. 의뢰인한테도 유리한 제도예요. 왜 그러냐면 의뢰인은 한 중개업소에만 내놓음으로써 책임 있는 서비스를 받거든. 적극적인 중개활동을 하게 돼요. 물건 혼자 받으면.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한테도 유리한 이 중개계약제도로 볼 수 있는데, 개공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개공이 안 믿어지니까 이제 다른 사람한테 또 내놓는 겁니다. 이렇게. 물론 능력 있는 개공을 찾는 게 쉽지 않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지금 전속계약제도는 이거였는데, 실무적으로 전속이 늘어나고 있지만 전속개공이 이 의무를 이행을 잘 안 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실무적으로. 그럼 이 얘기입니다. 우리 의뢰인이 아파트를 이제 팔려고 해. 그래갖고 시장 바구니 들고 가다가 중개업소 들어갔습니다. 나는 여기만 물건 내놓습니다. 다른 데 안 갑니다. 책임지고 빨리 정리를 해주세요. 그럼 개공이 오케이. 그러면 그래 놓고 전속계약서 들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 사인하세요 그래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업무정지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듣도 보도 못한 계약서에 사인하러 가면 잠깐만요. 우리 아저씨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고요. 맞죠? 우리는 중개 의뢰를 받을 때 중개계약서 쓰는 게 익숙치 않아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속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 의무들을 개공이 이행치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이거. 근데 왜 우리 법은 계속 이걸 강행을 하느냐?